쪽발타도 투쟁만세 인드라입니다. 오늘은 그 음모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드라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제유태자본론은 기존의 음모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음모론이자 이론이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음모론과 이론의 경계적 지점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음모론을 78대 22로 무조건 배척하지도 않고 무조건 수용하지도 않고 비판적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얻을 건 얻고 버릴 건 버리자,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존의 음모론에 대해서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국제유태자본론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드라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고급 정보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 있고요. 거기에 인드라가 이것저것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니면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런 재구성을 통해서 하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급 정보를 듣는 걸 보니 인드라는 구경 간첩이 틀림없다, 이런 식인 거죠. 또 어떨 때는 인드라 얘기가 빗나가면 이거 사기꾼이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인드라 얘기가 상당히 진실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인드라 비판가들은 인드라를 구경 간첩이라고 간주하고, 그런 글들이 많이 좀 생각들이 점증하고, 반면에 인드라 얘기가 좀 많이 틀린다 싶으면 인드라 이제 한물 갔다, 그냥 과대망상증 환자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드라는 뭐 둘 다 긍정적 비판자들을 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인드라의 어떤 동기부여도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스스로 비판도 막 하면서 동기부여를 막 스스로에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마자세를 공부하면서 그런지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건 그냥 마자세 공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인드라 좀 웃긴 얘기인데 인드라가 이제 인드라디오 이걸 들어보니까요, 아주 수면제용으로 딱 좋더라고요. 약 먹지 않고, 수면약 먹지 않고, 그냥 인드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딱 이어폰 꽂고 들으면, 휴대폰으로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제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카리스마 님이, 이거, 미안하지만 이거 들으면, 잠자기 전에 들으면서 잠이 솔솔 오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래서 하고 들었죠. 그랬더니 정말 잠이 오더라고요. 잘. 응? 인드라가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목소리로는, 실제 목소리는 또 다르겠죠. 어쨌든 전화 목소리는 나쁘지 않다, 뭐 괜찮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뭐냐면 고저가 없어요. 목소리에 쭉 이렇게 일정한 음이 쭉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레드선 최면 거는 사람처럼 목소리가 쭉 일정하게 가니까 잠이 저절로 오는 거죠. 잠이 온다. 에이.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하라. 인드라를 알면 복이 오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부수적인 효과로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은 밤에 이어폰 끼고 인드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 잠이 잘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드라가 한번 아까 처음에 쪽발타도 투쟁만세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네. 일루미나티가 근래에 이제 영화 천사악마 뭐 이런 것 통해서 예수의 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서 음모론으로 자주 회자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일루미나티라는 것은 허구적인 조직이다. 과거에는 실제 했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허구적인 조직이 틀림없다. 국유본이 의도적으로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만들지는 않고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그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알아서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유본의 노이즈 마케팅이 일루미나티다. 그럼 국유본이 왜 이런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퍼뜨리냐? 그것은 뭔가 극우 국자적인 극단주의적인 테러리스트를 양산하고 싶어서입니다. IS, 쪽발 IS 같은 애들 만들기 위한 거죠. 쪽발 주사파, 쪽발이들, 예? 인드라 오늘날 개념의 인류의 주적인 쪽발이들을 인터넷에서 양산하고 그들을 전사로 키워가지고 뭔가 이들을 대상으로 얘네들이 이제 반정부 게릴라 투쟁, 근본주의 테러주의, 예? 파리 테러 이런 것들을 좀 일으키게 만들는 거죠. 그래야지 영화에서처럼 세계 정부를 자처하는 사람이 어느 날 딱 나타난다 이거죠. 예? 외계인을 퇴치하자 이런 것처럼. 예. 그런 명분을 짓기 위해서죠.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국유본은 지금 얼마든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떠오르지 않는 것은 세상의 못난이들 78%는 무능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유일한 힘이 뭐냐면 질투심이거든요. 인류에 기여하는 방식 중 3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무능한 자들은 질투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애를 실현합니다. 그 질투심은 78%가 단계라서 국유본 나가라 하면 국유본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유본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분은 드러내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거는 22% 이내 사람들만 눈치챌 수 드러냅니다. 나머지 18% 사람들은 전혀 눈치 못 채는 거죠. 대신에 그 78% 정도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나는 그 사람들이 세계 지배하든 말든 상관없다. 나에게 빵과 게임할 시간은 달라. 그런 식으로 자포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승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심리전을 계속 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일루미나티 같은 것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그 사람 만들어내면 이제 그 사람 일루미나티 자생적으로 누군가 만들면 그거를 지원해준다 이거죠. 자금과 무기도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배후에서 또 일루미나티 그 자생한 조직을 또 배후 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음모론의 일루미나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루미나티의 역사는 어떤가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일루미나티는 1700년대에 아담 바이스하우프트가 만들었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러는 의견도 있는데 바이스하우프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 근데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는 이제 신학자였는데 이제 신학에 만족을 못하고 이제 프리메슨에 가입합니다. 근데 이내 프리메슨에 실망하죠. 이 사람은 굉장히 교리에 심취했던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프리메슨을 나와서 이 사람 자신만의 이제 교리를 만드는데 그게 예수의 조직과 유사한 걸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쪽에서는 오히려 이 일루미나티 조직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짝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를요. 이 일루미나티와 예수요. 그래서 예수하고 일루미나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로욜라도 이렇게 요즘 들어와서 그 음모론이 이제 점증하는 것 뿐이지, 예수의 자체로는 또 이제 뭔가 좀 힘은 있겠죠. 예. 예수의 자체로는 뭔가 저기 상당히
뭐가 있긴 있지만 일루미나티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는 이제 1770년대에 이 일루미나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 5명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독서의 모임인데 이 독서의 모임이 이후에 점차 커집니다. 수년 만에 독일 전역에 5군데 지부를 냅니다. 그만큼 확장했는데요. 그 중에서 위넨 지부가 가장 커졌어요. 근데 이 위넨 지부가 가장 커졌는데 여기에는 누구의 역할이 컸냐면 바로 크니게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크니게라는 사람은 책도 번역돼서 한국에 번역돼서 나올 만큼 굉장히 그 사교계에 발을 많이 담근 몰락한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은 몰락한 귀족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차남, 왜 장남만 승계하다 보니까 차남들은 귀족으로 공부를 다 해놓고 영지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방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다시 귀족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당시 시민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일루미나티 역시도 프리메이슨이 프리메이슨들 중에 보다 변종의 프리메이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은 그거 아시죠? 이렇게 약간 각 지부마다 독립적이라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리메이슨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시에는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기존의 프리메이슨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프리메이슨과 유사한 조직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크니게였고요. 크니게는 곧바로 가입하자마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교계의 마당발, 정치는 마당발이다. 그래서 사교계의 마당발의 힘으로 엄청난 인원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유럽 대륙, 프랑스와 독일, 이쪽에 주로 있는 상당수의 프리메이슨 지부들을 흡수해버립니다. 통합시켜버리죠. 그러니까 통합시킨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각의 지부들을 소규모 지부들을 다 자기 지배하에 둔다는 거죠. 가맹 조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커진 거죠. 독일뿐만 아니라 이 조직은 심지어 브라질까지 뉴욕 지부까지 설립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년 만에 1779년 그쯤에 되면 뉴욕 지부도 생기고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반란도 일으키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루미나티가 순식간에 커집니다. 여기 이제 크니게가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어느 조직이든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이쪽에 이제 태평천국에 난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태평천국에 난죠. 거기서 그때도 그러니까 교주랑 그러니까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는 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주하고 조직을 실제로 이끈 사람하고는 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좌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는 레닌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크니게라는 사람은 스탈린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의 스탈린, 예? 이론의 레닌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는 이론에 빠삭하고 어떤 원리 원칙 얼마나 원리 원칙 기존의 프리메이슨에 실망해가지고 자기가 예수의 그런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조직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원리 원칙적으로 투철하겠어요. 아카데믹하고. 그리고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사교적이겠죠. 이런 반면에 크니게는 어떤 이론적인 면에서는 뭐 별거 없지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 엄청난 조직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둘 간의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직이 그러니까 서서히 커진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확 커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조직이 커졌을 때 누구 덕분이냐 이런 논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 덕이 컸냐 이랬을 때 아무래도 제 인드라의 추론이지만 당연히 지분은 욕개했겠죠. 뭐 5대5로 달라. 5대5가 좀 무리라면 6대4 정도로 당신이 원조니까 6을 갖고 내가 이만큼 키웠으니까 4를 달라. 지분을 이렇게 요구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는
창시한 종교답게, 그러니까 조직답게, 조직가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요. 독점욕이 있거든요. 절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응? 어디서 굴러온 놈이 자기 박힌 돌을 빼내냐? 응? 그러면서 노했겠죠. 여기에 큰이가 열을 받은 겁니다. 지분 달라고 했는데 아담 바이스하터가 거절하니까, 이런 죄 거절하니까 열받은 거죠. 그래서 당국의 몽땅 붑니다. 그럼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나? 보통 일루미나티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루미나티가 망가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보면 어디죠? 그러니까 그 왜 독일에서 이제 프랑스로 가던 중에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 인드라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란치던가 그래요. 1785년입니다. 요한 야콥 란치라는 남자가 일루미나티 조직 임무를 맡아 비교적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를 떠나서 레겐스부르크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도중 갑자기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사하는 바이에른 관리들이 죽은 사람에 관리하면서 그가 가지던 일루미나티 문서들이 바이에른 정부에 넘어왔고, 바이에른 장국은 일루미나티 사상의 기절초풍을 해서 란치 시대에서 입수된 문서 중에 입수를 분석해가지고 이 조직을 불법단체로 선포하고 바이스하우프트를 반역죄로 기소했죠. 그래서 그는 대학 교수 자리에서 해임됐고 고타로 망명했다,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벼락 맞고 돼지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주 흔한, 예? 그리고 연락책이 문서를 가지고 가면 뭘 가져가겠어요? 그냥 편지는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락책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연락책이 어떤 내용을 가지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과연 그것만으로 어떤 조직을 불법단체로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인드라 생각은 이렇습니다. 큰이개가 당국에 몽땅 분 겁니다. 근데 큰이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란치라는 사람이 벼락 맞아 되졌다라는 식으로 말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일루미나티가 불법 조직으로 되고 망가진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인드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란치라는 사람이 과연 무슨 내용을 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파리로 왔을까요? 그건 바로 프랑스 파리에는 여러 프리메이슨 조직 중에 가장 큰 조직 대동방파가 있었습니다. 이 대동방파를 보통 프랑스 혁명의 배후 세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인드라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배후에는 프리메이슨이 있다라는 음모론이 있는데요. 이 프리메이슨 음모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프리메이슨이 계획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되는가? 프랑스 혁명은 대체적으로 위그노파,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리고 또 여러 스위스나 영국 금융가, 그 다음에 영국 약간의 정부들, 여러 가지 세력들이 이해강적에서 프랑스 혁명이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행 과정 속에서, 일단 일어났지만은 이 진행 과정 속에서는 일루미나티가 점차 득세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루미나티가 그러니까 세력들 중에서 가장 강경한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세력,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이게 성격 속성상
혁명이 진행되다 보니까 강경파가 점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쪽이 소수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공포정치를 했단 말이죠. 이 공포정치의 속성이 뭐냐면 점점 더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분을 휘어잡기 위해서는 뒤에 오는 세력이, 그러니까 뒤에 오는 세력일수록 앞에 세력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만이 자기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된 일루미나티가 세력이 결국은 작게 된 겁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처음부터 이렇게 잡지는 않았어요. 대동방파 잡고. 근데 가면서 점점 온건파들이 작살나고 과격파들이 점점 강경파들이 장악하면서, 이 강경파라는 것도 원래 강경파들이 아닙니다. 그냥 출세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좀 더 센 명분을 드리는 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일루미나티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점점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때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는 뭘 했나? 1795년까지만 해도 망명지인 고타에서 계속 편지를 썼습니다. 어디다가? 프랑스 혁명 수뇌부한테 계속 편지를 보냈고, 이거는 프랑스 혁명 수뇌부 사이에서 회람됐어요. 편지가 다 읽혀졌습니다. 신났죠. 그 당시 1795년까지만 해도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는 신나게 글을 썼고, 혁명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일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막 했습니다. 근데 1795년 이후에는 아담 바이스하우프트가 절필을 하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무도 아담 바이스하우프트의 편지를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프랑스 혁명 수뇌부들은 자신의 순수한 권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명분에 불과했던 일루미나티도 더 이상 소용없던 거죠. 왜냐하면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까 일루미나티끼리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루미나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일루미나티 조직 내에서 싸웠다 보니까 서로 일루미나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더 일루미나티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아예 벗어던지 순수한 권력력으로 싸웠던 겁니다. 거기에서 차지한 사람이 바로 CAS라는 사람입니다. CAS.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CAS.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 권력력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총재 정부 시절 이제부터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는 절망하게 됩니다. 절필하게 되고요, 그를. 그리고 세상 일과 담을 쌓고 고타에서 참회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참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면서 후회하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30년, 29년까지 거기서 조용하게 살다가 되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조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래도 뿌린 씨앗들이 있었는데 그 씨앗들은 어떻게 됐는가? 프랑스 혁명으로 오히려 일루미나티가 완전 확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포 정치로 인해서 굉장한 환멸감들이 당시에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들한테 퍼져 나갔습니다. 여기에 또 불을 당긴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과 피세입니다. 나폴레옹과 피세의 관계는 박정희와 김정필 관계하고 유사합니다. 실제적으로 또 둘은 나폴레옹과 피세를 많이 연구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나 피세 모두 프랑스 혁명 때 자공당인 만큼 상당히 프랑스 혁명에 긍정적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비밀 조직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은 어떻습니까? 얘네들을 그냥 탄압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오히려 이용했습니다, 이 조직을. 그래서 이 조직을 프랑스 내의 프리메슨과 일루미나티 조직들을 오히려 어용화시켰습니다. 그 어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죽인 조직이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일루미나티를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폴레옹과 피세입니다. 탄압하면 오히려 이 프리메슨과 일루미나티가 더 득세했을 텐데 오히려 탄압을 하지 않고 어용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오히려 후원해주면서 자신의 동생을 프리메슨 장에 앉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인 거죠. 마치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각국을 정복하고 각국에다가 자기 인척들을 왕으로 앉히죠. 그런 방식이었던 겁니다. 하나의 또 국가로 인정하면서 하나의 프리메슨과 이 일루미나티 조직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면서 자기의 동생을 거기에 수장으로 앉혀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용화되는 거죠. 관제 조직이 돼버린 거죠. 이 관제 조직이 되고 나서 이 조직은 프리세이에서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비밀 경찰 조직이 돼버린 겁니다. 예? 옛날에 열광적이었던 투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밀 경찰들이 된 겁니다. 예? KGB처럼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 10년 뒤에 아무도 프리메슨이나 일루미나티를 얘기한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끔찍한 거죠. 예. 혁명은 낭만에 불과했을 뿐 실제는 공포였다. 학살이었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루미나티나 그런 것들은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노비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증기기관을 발명했던 와트가 이 사람도 와트도 아담 스미스처럼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셋 다. 스코틀랜드가 프리메슨의 어떤 진앙지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로비슨은 일루미나티를 고발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대륙 일루미나티가 영국의 프리메슨 조직에게도 일루미나티에 가입하라고 같이 함께 하자고 연합을 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 노비슨은 일루미나티를 대륙 건너가서 일일이 찾아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내죠. 고발 책을 낼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의 대통령 제퍼슨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편지를 보내죠. 이거 심각하지 않냐 일루미나티 쪽 하면서 편지도 보내까지 합니다. 근데 보통 이 일루미나티를 고발하는 책들 중에 문서들을 보면 로비슨이 정작 프리메슨이라는 것을 사실을 쏙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라는 걸 강조할 뿐이지 프리메슨이라는 사실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메슨이라는 조직은 그 당시에 그렇게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반역보다는 어떤 순수하게 출세하고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는 개혁적인 방식, 페이비언주의 방식 이런 방식을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일루미나티는 전복하고 혁명하는 방식, 개혁보다는 혁명 이런 것들을 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존 노비슨이 이런 일루미나티를 고발하면서 일루미나티 정체가 까발려지죠. 그렇게 해서 일루미나티의 어떤 목적은 정부 전복이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스가 이제 프리메슨이나 일루미나티냐 이런 또 오해가 이제 질문에 의인동맹이 보통 막스가 이제 잠시 의인동맹이 그런 프리메슨 일루미나티 아류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비밀 조직들은 대부분 프리메슨이나 일루미나티를 본답니다. 꼭 프리메슨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프리메슨 조직처럼 뭔가 비밀 선언하고 이런 게 이제 그래야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유사하게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비밀 조직이가 되면은 프리메슨 일루미나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와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유사 조직만 있었 따름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막스가 의인동맹이 있었지만 그 의인동맹을 주도하던 사람도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막스 책을 보면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비밀 조직들, 프리메슨이나 일루미나티 조직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겠다. 물론 이제 막스는 로스차일드와 친척 관계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머니 모계를 통해서 굉장히 친척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스 어머니 쪽이요. 누구죠? 그러니까 헨리에타 여사가 그쪽에 그 어머니 쪽이 데비 바렌트 코엔 그 가문인데요. 이 바렌트 코엔 가문이요. 영국의 유대인 부자 가문과 모두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엔 가문이
딸들을 전부 다 이렇게 노스차일드 가문을 비롯 유력한 가문들하고 결합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당시 영국의 유대인들 중에 는 아주 소수만이 유대자들이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가난뱅이들이었고요. 이 소수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이주한 수메르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인드라가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막스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이렇게 말씀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루미나티는 그렇게 죽다가 언제부터 살았냐? 그것은 아무래도 프리메이슨하고 대척 지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은 그 전에 국제 유태자본의 태동을 있었던 영국 귀족들, 주로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한 영국 귀족들, 영국 왕, 그 다음에 이 베어링 가문이 있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이주해온 베어링 가문이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 거기서 큰 가문이 베어링 가문이에요. 근데 이 베어링 가문 이런 세 가지를 연결시키는 어떤 매개 조직이,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이런 성공회 이런 것들을 매개시켜주는 조직이 바로 프리메이슨 조직이었어요. 이 프리메이슨 조직이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를 결합시켰고, 그 다음에 성공회를 든든한 어떤 국교로 만드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 이 프리메이슨 조직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프리메이슨을 조직을 오늘날로 치면 풀뿌리 시민 조직인데, 이 풀뿌리 시민 조직에 대항할 만한 어떤 네트워크를 갖추지 않으면 노스차일드 가문이 국유한 황제 가문으로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프리메이슨을 대체할 만한 어떤 조직을 찾다 보니까 유대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 유대인들 부자들이 스페인계니까, 이쪽 스페인이니까 이 가난뱅이 19세기서부터 비로소 들어온 이 러시아 유대인들을 서서히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죠. 로스차일드가 가난뱅이들이니까 그 사람들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그들을 이제 미국 이주시키고 대륙 곳곳에 이제 똑똑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해서 어떤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런 것이 일루미나티의 조직이 수는 있어요. 근데 일루미나티 조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사회주의 조직. 그 다음에 공산주의 조직이죠. 그런 조직들을 은밀하게 로스차일드는 지원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메이슨에 대항하기 위해서죠. 그건 대체할 조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럽의 사회주의 조직에는 대다수가 유대인이었어요. 놀랍게도. 절대 다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럽 사회주의, 당시 19세기 유대인, 사회주의자들 보면요, 공산주의자들 보면 상당수가 유대인이었던 이유는 바로 프리메이슨에 대항하기 위했던 시민조직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는 로스차일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막스가 서로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오해가 많은데, 인드라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다만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당시의 유럽의 조직이 막스 모르게 은밀하게 그쪽 방향으로 지원을 했다. 막스를 후원한 면이 있다. 이렇게 정황은 느껴집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실하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유대인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여튼 엥게스 쪽을 의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일루미나티 조직은 18세기 후반에 떴다가 프랑스 혁명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폴레옹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것들을, 그리고 19세기 내내 일루미나티는 자취를 감췄어요. 근데 이제 음모론자들은 그 중에 누가 있다 하는데 다 인드라 보기에는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라는 건요, 그냥 그때 있는데 이것과 이거를
무리하게 연결시킨다 이거죠. 그게 아닙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말이죠. 예? 누군가 이제 그거를 이어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장미 십자에 이런 게 누가 만들었습니다. 중세 때. 200년 뒤에 그 문서를 누가 우연히 그렇게 확 맨날 포술처럼 쓴 걸 보고서 감독 자기가 조직을 만들어서 장미 십자를 만들었다. 다시 재결성했다. 그러면 뭐 200년 동안에 그것이 이 수백 년 동안에 또 잠자고 있었으니까 뭔가 또 거기 부드러를 해야 될 거니까 중간중간에 뭔가 족보를 만드는 거죠. 거기하고 우리하고 그냥 뭐 내세우면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장미 십자를 또 이렇게 만든 애가 원래 그 처음에 만들었던 문서하고 자기하고 연관을 짓다 보니 억지스럽게 만들어 보는 거죠. 심심하니까. 심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걸 잡아야만이 이 조직이 되니까. 그래서 역사를 추적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이요.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일루미나티라는 걸 뭐 이렇게 자기가 떠벌리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대부분 다 구라고 그냥 그러다 많은 것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부각된 게요. 그거는 20세기 들어섭니다. 20세기에 영국의 웹스타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신기를 발휘해가지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루미나티를 고발해요. 근데 그 시점이 묘하게도 시온 이정서가, 나온 후였어요. 그래서, 인드라 생각은 이렇습니다. 웹스타 여사가 일루미나티를 다시, 불러낸 것은 웹스터 여사의 어떠한 신기라기보다는 당시에 어떤 세력이 웹스터 여사의 말을 빌려서 뭔가 새로운 어떤 성향을 노이즈 마케팅처럼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죠. 티를 다시 누군가가 만들어서 유포시켜주기를 바랬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시온 이정서도 위서잖아요. 근데 이 시온 이정서를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의 음모를 한 것을 밝힌 것처럼 나오는데 의서고요. 오히려 어떤 특정한 다른 조직이 유대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유대인 조직, 다시 말하면 노스차일드 가문이죠. 노스차일드 가문이 너무 득세하니까 이 노스차일드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007 영화처럼 007 영화에 보면 악당 있잖아. 세계 정복하는 악당. 그거 노스차일드거든요. 노스차일드, 빅터 노스차일드 겨냥한 거거든요. 악당. 예? 빅터 노스차일드가 그런 식으로 007 영화처럼 만드는 것처럼 시온 이정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봐라, 유대인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정복을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럼 이런 것을 보면은 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치나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제 파시즘 만들고 스탈린 같은 사람의 혁명을 꿈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시온이정서 영향을 받아서 위서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오늘날에도 보면 굉장히 신선하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인드라는 이제 이것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페비엔 협회에서 노스차일드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쪽 프리메이슨 쪽에서 프리메이슨 이제 페비엔 협회 쪽에서 노스차일드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 분파 투쟁에 기인해서 시온 이정서 위서로 만들어졌다. 그처럼 웹스터 여사의 그 일루미나티 역도 구변 내부 투쟁의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웹스터 여사가 일루미나티를 떠든 건 뭐냐? 다시 말하면 프리메슨 입장에서 이 공산주의, 당시에는 이제 특별히 공산주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 와서는 이제 공산주의라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사회주의였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유럽 사회주의, 페비엔 협회를 제외한 이러한 과격한 사회주의를 하나의 일루미나티 흐름으로 간주하고 이 일루미나티 흐름을 배후에 노스차일드 가문이 있다고 보고 이 노스차일드 가문과 이 불운한 어떤 사상을 까발리기 위해서 일루미나티를 만들어낸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미 아담 바이사 사업때 사라졌던 일루미나티를 다시 마치 존속해온 것, 그들이 배후에서 조종해온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웹스터 여사를 통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깐 거는 이쪽에 프리메슨과 페비엔 협회 쪽에서 대륙의 전 세계를 장악한 구기본 주음판 노스차일드 가문을 노스차일드 가문과 유대인 네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 일루미나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는 그렇게 이어져 와가지고 일루미나티가 뜨는 바람에 거기에서 이제 파시즘이다. 이제 스탈린 체제, 파시즘 체제, 히트 나치 체제, 무솔리니의 파시즘 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체제를 놨죠. 일루미나티 영향을 받아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쏙 들어갔죠. 일루미나티가 이제 다시 쓸모가 없어지니까 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는 없어진 대신에 스탈린 공산주의 체제는 남았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대치된 겁니다. 예? 광명, 예, 이런 일루미나티 광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공산주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일루미나티가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그냥 눈앞에 냉전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냥 스탈린 비판하면 되니까, 소련 체제 비판하면 되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보다 노골적으로 빅토르 로스차일드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소련 정권을 만든 건 실질적으로 결국은 로스차일드 가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냉전을 만든 것도 빅토르 로스차일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루미나티가 일한 것이 사라졌는데, 문제는 다시 일루미나티가 왜 등장했냐? 그것은 구번 권력 교체 때문입니다. 구번 권력 교체. 1974년 유명하죠. 1974년. 여러분 단은 없다. 1973년을 기억해야 됩니다. 1974년에 엄청난 일들이,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100년 동안 복문했던 프랑스 대동방파 프리메슨이 갑자기 활동을 재개한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누구 덕에? 신임 황제가 된 빅토르 로스차일드를 누르고 신임 황제가 된 데이비드 록펠러가 후원했기 때문이죠. 데이비드 록펠러는 마세나 요즘 그 기업들이, 부자들이 이렇게 왕궁이나 이런 거 고고학적 재산을 이렇게 복원하는데 이제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하고, 이거 구분 귀족들한테 호감을 사는 일들을 노마클럽도 후원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지지세를 획득하면서 점차적으로 몰락해가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세습백작, 남작 빅토르 로스차일드 남작을 건져서 끌어내리죠. 그 바람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네트워크를 견제할 새로운 조직을 찾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 프리메슨의 부활인 거죠. 프리메슨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대인 네트워크가 작동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사회조직이 작동한 건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 유대인 네트워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등장한 것이 프리메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메슨이 1973년부터 다시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프리메슨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다시 프리메슨이 뜨면서 일루미나티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없던 일루미나티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야지 요게 정당성을 획득하니까. 그냥 유대인을 까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 네트워크를 까면, 아우슈비츠, 너 나치냐, 히틀러빠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까면은 곤란하니까.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직접 들어가면 이론적으로 상당히 많은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로스차일드가 많은 돈을 후원해서 학원가에 이 좌파 이론을 다 뿌렸거든요. 냉전 체제를 위해서. 냉전 체제는 순전히 외교 덕분인데, 이 자체적으로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애썼던 게 뭐냐면, 이 학교의 교수진을 다 매수해가지고 이 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커리큘럼을 좌파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통제가 사무사상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면 통제가 가능해요. 어떤 방식으로? 자금 통제를 하면 되거든요. 프로젝트를 목에 매잖아요, 교수들이. 근데 그 프로젝트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이거, 응? 누가 박사놓고 확인 딱 놓으면, 이거, 응? 시에 적절하지 않아. 좀, 응? 시대를 타고나, 응? 응? 정신이 필요한 거 아니야? 시대 정신을 타야 하니까 트렌드를 타야만 된다. 논문도 트렌드를 타야 시사적이어야 빛을 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각으로 다 권유를 하면서 점점점 풍토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좀 국위본에 반대되는 그런 거 나오면 이런 건 좀 안 된다. 이런 건 이런 식으로 다 해가서 막아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긍전체 필요했던 겁니다. 분단 체제. 예. 백낙청, 아버지가 친일파인가요? 쪽발인가요? 백낙청 알고 보면 쪽발 낙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일루미나티가, 다시 부활한 거죠. 그 부활한 이유는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오직 타격받기 위해서 부활한 거죠. 그리고 이 데이비드 록펠러는 이 공산주의, 이 냉전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이념 대결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주의죠. 예. 기존의 냉전 체제는 사회주의 대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면, 데이비드 록펠러는 이런 구도에서는 이 로스차일드가 만든 구도에서는 어떤 자기가 나갈 전략에 맞지 않다고 보고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근본주의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바탕으로 한 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조직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조직과 근본주의끼리의 충돌 이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근본주의 대결 많잖아요. 예? 이스라엘 대 중동, 근본주의죠. 그 다음에 이 쪽발사파, 얘네들도 근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물론 열도 쪽발이들도 근본주의. 다 이렇게 근본주의 성향이 있어요. 약간 종교적이면서 이 근본주의 성향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바로 근본주의, 종교, 다시 일루미나티. 이런 종교적인 것들을 많이 후원하게 됩니다. 신흥 종교들 많이 후원하죠. 이런 식으로. 이 근본주의를 조장하기 위해서죠. 기독교 내에서도 카톨릭과 기독교 개신교 내부에서도 근본주의 성향을 되게 또 발전시킵니다. 후원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티가 뜨게 된 거죠. 그래도 떴지만 이것이 잠시 한 10년 동안 이제 하다가 언제 이제 다시 일루미나티가 써먹자면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마침내 되집니다. 소련이 멸망하고 최후의 투쟁이었던 영국 탄광로도 투쟁도 실패하고, 자기는 소련 스파이다라는 어떤 청문회도 당하면서 많은 좌절감 느끼던 차에 결국은, 그리고 믿었던, 자기 제일 친했던 친구가 동성애자 관계였죠. 어떤 케이브리지 대학 동문들이 다 죽으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되집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수면 밑으로 들어간 거죠. 80년 말까지 일루미나티가 그래도 좀 얘기가 되다가 이미 목적을 다하니까 더 이상 일루미나티 얘기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언제 부활하느냐? 그것은 바로 부시 때죠. 노비네파를 깔기 위해서. 인도가 만든 용어입니다. 노비네파. 예. 노비네파, 로스차일드, 빌더버그, 부시, 네오콘 부시. 그래서 노비네파. 이 노비네파를 누가 깝니까? 바로 제이 록펠러죠. 예, 골드만파. 예, 제이 록펠러가 2000년대 초반에 필요하니까 부시를 강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일루미나티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의 부활은 일루미나티를 비판하기 위해서 일루미나티를 시켰는데요. 그 일루미나티를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죠. 그래서 빌더버그를 비판하고 일루미나티를 비판하고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일루미나티 허구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요. 실질적인 목적인 부시 세력, 제가 노비네파 세력. 나중에 데이비드 록펠러로 전향한 과거 로스차일드 유로 가문,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쪽발 대중 뭐 이런 애들이 있죠. 노비네파로 전향한 쪽발 선명 이런 애들. 헨리 키신저, 이 사람도 노비네파죠. 이런 사람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이 록펠러가 새로운 황제가 되기 위해서, 구유 황제가 되기 위해서 타격을 하죠. 그래서 다시 일루미나티가 2000년대 초반에 뜬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루미나티는 초기 결성 때를 제외하고 오로지 일루미나티를 이용해서 적들을 섬멸하려는 목적에서 오히려 다른 이들이 만든 것이다. 시오서가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견제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듯이, 다른 세력이 만들었듯이 오늘날 일루미나티는 오히려 일루미나티를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축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모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루미나티 카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루미나티는 글자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겁니다. 일단 뭔가 뭐 일루미나티에서 알려면 막 엄청나게 몇 장 넘어가니까 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새롭게 노이즈 마케팅 하려면 이미지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루미나티 카드가 나온 겁니다. 노이즈 마케팅인 거죠. 무의미한 카드 사이에 의미 있는 거 몇 가지를 놓고 그거를 계획대로 실행합니다. 그것이 일루미나티 카드가 뭐 된 것처럼. 근데 이제 일루미나티 카드를 만든 사람은 카드사에서는 자기가 어떤 모 정부를 해킹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정반대죠. 그 자료를 줬죠. 예. 소스를 일루미나티 카드 사에다가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 설명하는 게 되게 어스럽습니다. 어설퍼. 예. 조직에서 준 겁니다. 그렇게 만들라고. 노이즈 마케팅인 거죠. 일루미나티 카드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루미나티를 이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요.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은 아담 바이스하우프트가 만든 조직이고, 예수와는 무관하고, 프리메슨하고도 크게 관련이 없다. 프랑스 혁명에 일으키지 않았지만 과정 중에 프랑스 혁명 세력을 장악하고 한때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으나 프랑스 혁명이 공포 정치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막가는 바람에 권력을 잃게 됐다. 그래서 거기에 좌절한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는 절필하고 교회에 가서 참여가 조용하게 되졌다. 그 후로 일루미나티는 영향력이 육수에서 사라졌다. 무엇보다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나폴레옹과 휘셰가 이 일루미나티 조직들을 자신의 비밀 경찰로들도 비밀스러운 조직으로 만들어버림에 따라, 어용 조직으로 만들어버림에 따라서 오히려 사라졌다. 그러던 것을 100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 20세기에 여당된 국유원 조직, 여당이 된 네트워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당이다가 야당으로 전략한 프리메슨 조직, 베어링문과 영국 귀족, 영국 왕, 그 다음에 이 프리메슨 조직에서 반격을 취하는 입장에서 시오니 정서를 만들어내고, 또 직접적으로 유대인, 협력관계인 유대인을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들 애둘러서 공격한 것이 바로 시오니 정서와 일루미나티 얘기다 이거죠. 일루미나티나 시오니 정서 모두 타켓은 로스차일드 가문이었다는 거죠. 구유본을 움직이는 당시에 황제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로스차일드 가문도 데이비드 록펠러 가문에 의해서 물러나죠. 가지고 잠시
일루미나티가 떴지만 그 다음에 그때마다 뭐 부시 때도 뜨고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스스로 일루미나티가 나온 게 아니라 일루미나티를 빌미로 세력을 확장하는 구입원 내부 분파 투쟁에서 나온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자세 쪽발 타도 투쟁 만세.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인드라는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지금껏 행복해 왔듯이 매일매일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하고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